잘하네. 새 집 마음에 들어? 고양이의 네, 말씀해 주세요. 공격성, 고양이의 공격성 때문에 정말 새벽에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 집사님들이. 네, 새벽에 전화 받을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시군요. 고양이 공격성 문제는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공포심이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 문제일 수도 있죠. 어떤 상황에서 주로 공격성을 보이는지, 예를 그런데 들어, 우리 집사님들은 그 이유를 모르시잖아. 맞아요. 집사님들은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실 수밖에 없죠. 고양이가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할 때도 공격성을 보일 수 있고,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아니면 단순히 놀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고양이의 다른 행동이나 신체적 변화도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혹시, 그렇지. 고양이가 신체적으로 불편할 때, 몸이 아프거나 통증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 집사님들이 대부분 인지를 하시거든. 얘가 다리가 아픈데 다리를 손댔을 때 공격을 한다. 요런 문제들은 인지를 하시는데, 근데 그런 특별한 문제 없이 갑자기 공격하는, 근데 공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할퀴임이나 무는 공격, 교상이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보호자님께서 응급실을 가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흔하게 이해하지 못할 법한 그런 상황에서 공격하는 문제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알 수 있잖아. 왜? 아, 얘는 이래서 공격하겠다. 그런 상식선을 넘어서는 공격성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또 분석이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회복은 될까? 공격하기 전으로 완전히 100% 회복은 가능할까? 그리고 특별히 보면은 반려견과 반려묘 중에서 반려묘가 특별히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갑작스럽게 정말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공격하는, 이런 갑자기 그냥 음, 공격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한테 뭐 새벽에도 연락 오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너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 판단해?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공격성은 단순한 놀이나 불만의 표현을 넘어선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동 전문 수의사에게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해요. 뇌질환이나 통증 같은 신체적인 원인, 아니면 극심한 불안이나 공포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아니야. 있거든요. 그거 다 감안하고, 그 정도는 감안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감안하고 병원도 이미 다녀왔고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고 평소에 잘 지내. 어제까지도 잘 지냈어, 정말. 그런데 갑자기 공격하는 거지. 예를 들면 예컨대 10년 동안 잘 지냈어. 10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오늘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뇌질환,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힌트를 하나 주자면, 보통은 다른 개체, 즉 생명체지,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 구성원이 추가되었을 때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예를 들면 어, 혼자, 예를 들면 여성분과 이 고양이가 둘이 살다가 갑자기 여성분이 동거를 하거나 또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거나 요런 상황 이후에 공격 상황이 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어. 그렇다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10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다가
새로운 동거인이나 아기가 생기면서 자신의 영역이나 관심이 위협받는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구성원과의 관계를 천천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기 냄새가 나는 물건을 미리 고양이 주변에 두거나 새로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서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거죠. 혹시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그런 것들은 다 하지, 기본적으로. 다 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지. 이미 엎질러진 거지, 물이. 음. 이런 경우는 너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지금 동물 행동학 관련된 자료들, 논문, 전 세계에 있는 내용들 뭐 포함해서,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 블로그, 뭐 온라인 서치 전부 너가 서치해서 너는 막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 그걸 전부 너가 총취합해서 좀 시원한 답변을 좀 해줄 수 있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 드리자면 병원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기본적인 대처를 다 했는데도 문제가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히 낯선 존재에 대한 초기 반응을 넘어선 심각한 재방향 공격성이 고착화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외부 자극이나 내부 스트레스로 인한 흥분 상태가 직접적인 자극원이 아닌 가장 가까운 집사에게 폭발하는 거죠. 이럴 때는 고양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초기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재사회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초기화할 수 있을까? 한번 이게 문제가 이미 발생을 해버렸어.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과정에서 수많은 어떤 기전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미 터져버린 문제야. 이것을 다시 초기화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 휴대폰처럼 초기화 가능할까? 휴대폰처럼 완전히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초기화의 의미는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감정 관계를 끊고 고양이 눈높이에서 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예를 들어 공간을 분리하고 냄새부터 서서히 익숙해지게 하고 긍정적인 경험만 제공하면서 예전의 공포나 스트레스를 지워나가는 방식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전문 행동 교정가와 함께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선 냄새 교환은 이것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지, 이미 10년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고 이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고양이를 키워서 지금까지 양육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히 냄새 교환으로 될까 이게? 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형성된 신뢰가 깨진 것처럼 느껴지시는 건 당연합니다. 단순히 냄새 교환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환경을 재구성하고 고양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아주 서서히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 방식이 필요. 잠깐만. 이게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은 우리 행동학에서는 추천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런데 환경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 이미 아기는 태어났고, 그리고 결혼을 했고, 새로운 구성원은 추가되었어.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그럼 아기를 그러면 다시 구성원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그 어떤 생명체도 구성원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하잖아. 이미 문제가 발생해 버렸어. 어떻게 이걸 초기화한다는 얘기지? 네, 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기와 새로운 구성원이 이미 가족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초기화는 가족 구성원을 제외하자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느끼는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의 원인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고 변화된 환경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만의 절대적인 안전 공간을 보장해 주거나 아기 주변에서 더욱 각별한 잠깐, 그런 정도는 이미 우리 집사님은 다 아시는 내용이야.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럴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면 이게 원룸이야 또는 투룸, 그럼 고양이를 안정된 공간에 분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어, 우리 우리 전문가들에게
이 집사님들이 새벽에 연락이 올 때는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하다 하다 안 돼서 연락이 오시거든.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고양이만 별도로 룸 하나를 제공을 줄 수는 없잖아. 자, 이런 경우. 그러니까 너가 지금 말한 것은 극히 이론적인 어떤 해결책이야.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이론적인 어떤 방법론들을 적용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갑갑하지, 답답하지.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은 누구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실전, 인간 세상에서 실전은, 실생활은 그렇지가 못해. 집이 좁거나 원룸일 수 있고, 이런 경우들. 어떻게 생각해? 네, 원룸이나 투룸 같은 현실적인 공간 부족 문제는 정말 큰 제약이 되죠. 이론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공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수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고양이의 활동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조절해서 집사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캣타워나 선반을 활용해서 고양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한다든지 아기가 잘 때는 다른 공간에 머물게 한다든지 하는 잠깐 방식이죠. 미안해. 이미 수직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야. 수직 공간까지 활용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페로몬 디퓨저를 사용해 심리적 안정을 돕거나 미안해. 그것도 이미 하고 있어. 그런 방법론들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런 수직 공간과 페로몬, 이런 뭐 음악 치료, 이런 것들, 뭐, 질켄, 그리고 뭐, 다양한 간식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고 계셔, 이미. 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수직 공간, 페로몬, 다른 다양한 방법까지 다 시도하셨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전문 행동학자와 상담하셔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아니, 내가 전문 행동학자야. 내가 반려동물 행동학자인데, 지금 너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방법이 있는지. 약물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당연히 하시겠지? 그런데도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나한테 문의가 왔고 나는 너와 한번 상의를 해보는 거야.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나는 개별적으로 이 관련된 일을 지금 뭐 25년 넘게 했어. 그래서 나는 방법론들이 있어, 나름대로. 그러니까 너한테 얘기는 지금 안 하는 거고, 너한테 일방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야. 네 의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거였군요. 제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답변만 드렸네요. 25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셨으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분명히 많을 겁니다.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행동 문제를 넘어 신경 생리학적인 기능 이상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특정 신경회로의 과도한 활성이나 유전적 요인 같은 것들이 원인일 수도 있죠. 혹시 비슷한 케이스에서 뇌파 검사나 다른 정밀 진단 결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그렇게까지 하긴 힘들어. 당장 지금 공격을 했고, 집사님은 상처를 입었고, 이런 상태에서 얘를 데리고 가서 뇌파 검사를 할 수 없잖아. 또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곳도 참 드물고, 지금 당장 고양이가 공격을 해서, 화장실에 가둬놓은 상태야. 예를 들면, 위급 상태야. 고양이를 데리고 어디 갈 수가 없는 상태야. 상황이야. 당장 급한 거야. 응급 상황이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문가들한테 연락이 오셨겠지, 새벽에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당장 급한 상황이라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우선 고양이가 안전한 화장실에 격리되어 있으니 집사님은 절대 흥분한 상태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소음이나 자극을 최소화해서 스스로 진정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즉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니, 그 전문가 도움 요청을 알겠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실무지, 실제 현실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보호자들이, 집사님들이 화장실 이용도 못 하잖아, 그지? 맞아요. 화장실 이용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그래서 난감하죠. 집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어,
집을 못 들어오고 밖에서 어떤 다른 뭐 모텔이나 다른 숙박 기관을 잡아서 거기서 숙식하는 경우도 있거든. 거기서 연락이 오시는 거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경우 너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 당분간은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고양이가 화장실에서 격리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방문 교육이나 다른 행동 교정 전문가의 아니, 그래, 도움을 너 지금 하는 말은 계속 전문가를 하라는데, 내가 물어볼게. 내가 시원하게 물어볼게. 너 해결책이 있어, 없어? 현재 상황에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은 고양이가 화장실에 격리된 상태에서 충분히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집사님의 안전을 확보한 후 전문가와 상의하여 추가적인 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진행하는. 전문가가 개입되지 않고 너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저는 행동 분석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고양이를 관찰하거나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방문 교육이나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제가 알았어. 고마워.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아쉽네요. 혹시 다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래, 고마워. 고생했어. 안녕. 감사합니다. 저도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